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극과 극의 이 두 사람의 집을 한 공간으로 제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여기의 컨셉은 PC방 플러스 편의점 컨셉입니다. 진짜 편의점 같아요. 아마 이런 배치를 알려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화공간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저희가 3개월 전에 이런 원룸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컨텐츠를 올렸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특히 이제 댓글들에 사회 초년생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 감동이다. 꿀팁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원룸 컨텐츠를 한 번 더 찍게 됐습니다. 주제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극과 극의 이 두 사람의 집을 한 공간으로 제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에 자주 등장하시는 임 작가님 기억하시죠? 임 작가님이 살고 계시는 이 원룸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무아에 있는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가진 그분이 또 이 공간에 살았을 때 집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그 솔루션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긴 형태이고요. 면적이 11평 정도 되는데요. 사실 원룸치고는 조금 큰 평수에 속하죠. 여러분, 이런 집은 월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 살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현관문을 들고 오자마자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을 면해서 주방이 있죠.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꽤 오래된 집일 텐데 도어를 폴딩 도어 형태로 달아놔서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는 약간 오피스텔 구조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랑 빌트인 세탁기가 주방 하부에 들어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은 좀 충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도 사용자의 성향이나 니즈에 따라서 여러 배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동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섰을 때 화장실이 있고 신발장이 있고 빌트인 냉장고가 있다, 그렇죠? 빌트인 장 때문에 좌측 부분에는 자연스럽게 수납을 할 수 있는 700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우측에는 화장실과 주방이 면해 있기 때문에 조금 넓은 공간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 창가 쪽에 진입하기 위해서 한번 동선이 이렇게 꺾이죠. 왜 꺾이느냐? 이 공간에 지금 실외기실과 보일러실 그리고 피트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현관에 들어섰을 때 창문 끝까지 한 번에 동선이 연결이 되면 좀 더 시원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구조에서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집이 아무리 작더라도 최소 주거의 요소들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뭐 간단히 말해보면 주방, 식탁 공간, 다이닝이라 그러죠. 침실 공간, 데스크, 수납장, 신발장, 화장실, 이걸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입고 먹고 싸고 생활하는 이 기능이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임 작가님이 본인 집에 이제 입주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들어갔는데 설계 도면을 가지고 코멘트를 요청을 해서 제가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임 작가가 어떻게 이 집에서 살고 있는지 제가 임 작가 집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 작가 집을 소개하기 전에 여기 사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임 작가가 인싸예요. 집에 굉장히 손님도 많이 오고 집에서 요리도 하고 그림도 그리시고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쓰는 주거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임 작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 구성 욕구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절별로 지금도 이런 여러 레이아웃의 배치를 바꾼다고 합니다.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아의 디자이너답게 굉장히 계획을 잘했어요. 첫 번째는 빌트인 냉장고의 폭이 얼마냐? 얘가 지금 700 정도예요. 그래서 시스템 행거, 수납장, 화장대까지 되어 있죠. 이것들을 좌측면으로 기능을 쫙 나열하고 센스 있게 커튼을 달아가지고 얘를 싹 가려놨어요. 필요할 때면 열고 닫는다는 얘기겠죠. 원래 이런 작은 집에서 문짝에 달렸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으니까 패브릭은 굉장히 잘 쓴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편에 보시면은 화장실 뒷벽을 면해서 지금 주방이 이렇게 있죠. 조그만 주방이 있는데 여기를 꽤 괜찮은 다이닝 공간을 만들어서 키친 다이닝 공간으로 조닝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뭐가 있느냐? 침실이 있는데요. 오픈형 책장을 이용을 해서 적당히 차폐는 하지만 또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레이어를 잘 섞어준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 집은 들어섰을 때 메인 동선을 기점으로 섹션이 3가지로 나눠지겠죠. 좌측에 그 얕은 그쪽 부분을 기능부로 꽉 채우고 키친 다이닝 하나, 책장으로 파티션을 살짝 레이어하면서 안쪽에 침실부가 들어간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아주 담백하고 좋은 레이아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주방이 공간이 작죠. 요리를 할 수 있는 서브 공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아일랜드를 구입을 했고 아일랜드를 지금 테이블 겸으로 겸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이즈를 한번 불려드려 볼게요. 싱크대가 있는 이쪽 끝면에서 키친 다이닝으로 분리를 해놓은 책장 앞까지의 거리가 3335 정도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 주방 부분과 이 아일랜드까지 사이 거리가 얼마냐? 1500이에요. 1500이라는 숫자가 유효한 이유가 싱크
싱크대에서 뭘 하다가 뒤로 돌아서 아일랜드에서 뭘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대신에 또 손님 오면 앉아야 되잖아요. 의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의 크기가 얼마냐, 폭이 635에 길이가 1860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침실부와 키친 다이닝부를 오픈형 책장으로 딱 나눠놨는데 폭이 얼마냐, 1200이에요. 이걸 더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1500 더하기 635 더하기 1200을 하면은 3335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키친 다이닝 겸 할 수 있는 좋은 조닝 같아요. 여기에 사용된 아일랜드는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이케아 제품이에요. 근데 얘가 처음에 나가는 홈페이지 모양을 보면은 직사각형 형태의 플랫한 상판 위에 정사각형의 구조체 같은 모듈 하나, 직사각형 모듈 하나가 붙어있는 요 구조였어요. 판매 사이트에서의 길이가 얼마였느냐, 1230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놔야지라고 주문했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집에다 받았는데 상판이 더 긴 거예요. 얼마가 더 기느냐, 630이 더 길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대요. 왜 이렇게 보냈냐 그랬더니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길이에 맞춰서 잘라서 쓰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상세 설명서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좀 재밌는 개념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케아 해킹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케아 제품이 그래도 값에 비해서 품질이 괜찮아요. 그럼 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튜닝을 해가지고 변칙적으로 사용을 해서 가구로 활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임 작가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 얘를 아예 새롭게 이케아 해킹처럼 재창조한 건 아니지만 정사각형 모듈 하나, 직사각형 모듈 하나를 조금 변칙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아일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치수값을 좀 말씀드릴게요. 1860 상판에 구조체가 두 개가 붙어서 이 상판을 지지하는데 600이 600 하나, 600에 400 하나,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듈 하나씩이었대요. 정사각형 모듈이 벽 쪽에 붙이고 복도 쪽으로 이 직사각형 모듈을 붙여서 해놨더니 가운데에 공간이 생겼죠. 의자를 놨더니 앞뒤로 사람이 거기다 발도 집어넣고 할 정도로 테이블의 형태가 됐다고 합니다. 설명서에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다분히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의도된 최초의 가구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프닝처럼 생긴 일이지만 그래도 재밌게 응용해서 잘 썼다 말씀드리고요. 이번엔 침실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책장을 이용해서 침실 공간을 프라이빗하게 딱 구분을 지었죠.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에 쓴 제품은 데스커 제품이라고 해요. 요 사이즈를 제가 보니까 폭이 320에 길이가 1200 그리고 높이가 1060 정도 되는 스펙이래요. 우리 아일랜드보다는 높이가 살짝 높죠. 그랬을 때 침대를 좀 가려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지금 침대 길이가 벽에서부터 2000에서 한 2100 정도 나올 텐데 얘가 1200이니까 침대 다리 부분이 좀 노출이 되죠.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 택배가 오거나 배달 음식 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도 내가 잠자고 있는 침실부가 한 번에 이렇게 노출되는 게 사람은 좀 불편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려주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1200 말고 모듈을 하나 더 써가지고 침대만큼을 완벽하게 가렸을 것 같아요. 침실부는 좀 아늑한 걸 굉장히 추구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거는 뭐 선택의 차이니까요. 침대는 비교적 낮은 저상형 침대예요. 이 높이가 얼마냐면은 바닥에서 이 프레임이 1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트리스 두께가 350 정도, 높이가 얼마죠? 500 정도 됩니다. 근데 창가 쪽에는 뭐가 있죠? 두툼한 러그를 깔아서 좌식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좌식 공간과 상대적으로 낮은 저상형 침대는 500 공간과 파티션에 또 1050 공간, 이 공간들이 계단식처럼 이렇게 위계를 잘 잡으면서 좀 아늑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에는 보면 지금 좀 낮은 장의 가로를 길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준 아이디어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피스텔이라서 우리 집과 앞동안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서로가 마주 보는 거죠. 주거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은 차폐해주는 게 안정감이 들어요. 이걸 좀 불편해 하시길래 집에서 가지고 온 책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 책장이 사이즈가 어땠었냐면은 요 가로가 600 그리고 폭이 320 높이가 1860이었어요. 요 사이즈는 그냥 일반적인 쉽게 살 수 있는 책장입니다. 제가 그걸 보자마자 요거를 세우지 말고 가로로 잡아뜨려 봐라. 하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들 거다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창호가 있는 요 사이즈가 2300이니까 1860 딱 집어넣고 한쪽에는 뭐 스탠드나 이런 거 하나 세워주면은 아늑하게 공간이 닫혀있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잘 해놓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 작가가 작은 집에서 그림도 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업 공간까지 확보했는지 이거는 본인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임 작가입니다. 집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가구들을 요리조리 테트리스처럼 옮기면서 작업 공간을 좀 마련을 해봤어요. 제가 작업 공간으로 찜해둔 곳은 기존에 화장대와 수납장이 있던 공간이었는데요. 화장대는 조금 오래돼서 제가 버리고 수납장을 이렇게 기역자 코너에 딱 맞아서 그걸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주로 작업하는 크기의 캔버스가 이렇게 알맞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작업실에 있었던 선반장을 양쪽에 이렇게 배치해서 지금도 작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되게 핫하죠. 원룸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침대 옆에 비어있는 이런 빈 벽들에다가 계절별로 조금 색깔을 바꿔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림은 못 받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이렇게 세워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테피스트리라고 해서 좀 이미지가 천에 이렇게 프린트되거나 자수된 이런 천들을 계절별로 갈아가면서 걸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원룸에 한쪽 면만 창이라서 우리 집에 창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보이시는 이 작품을 걸었는데 그 시기 때는 저희 원룸에 창이 크게 2개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 침대가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파티션을 두었었잖아요. 그 위로 한 번 더 이렇게 얇은 천을 예쁘게 매달아서 좀 더 시선적으로 한번 차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천을 벽에다 어떻게 거는지 조금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옷 수선할 때 이런 침핀 있죠? 끝에 동그랗게 달린 얇은 침핀이기 때문에 그거를 벽지에 살짝 이렇게 걸어서 폭 찔러주면 이런 천을 달 수 있고 나중에 빼더라도 구멍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벽지를 슬슬 만져주면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조명으로 공간을 연출하면 정말 분위기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저희 집에는 하얀 색깔 방등이 2개가 있어요. 전 이것을 절대 켜지 않습니다. 방등이 나쁘다가 아니고 너무 공간을 일률적으로 그리고 하얗게 비추기 때문에 공사로 바꾸지 못하는 마음에 들지 않은 마감재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비치기 때문에 방등은 절대 켜지 않고요. 집안 곳곳에 좀 다양한 조명을 사서 연출하는 편입니다. 제일 안쪽에는 일광전구의 플로어 스탠드를 이렇게 환하게 밝혀뒀고요. 공간이 조금 전반적으로 밝아집니다. 그리고 침대 옆 바닥에는 사은품으로 받았던 조명이 있거든요. 제가 마음에 드는 천을 좀 덮어 씌워서 분위기 있는 바닥 조명을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중간 위치에 조도가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중간 파티션에 데스크 램프를 하나 올려뒀거든요. 중간 불도 하나 켜서 이렇게 위쪽, 중간, 그리고 하단부까지 곳곳에 조명을 밝혀서 예쁘게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테리어 할 때는 정말 손쉽게 하나씩 넣어드리는 그 MR16 매립 등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현관 쪽에 전구색 MR16이 있어서 조금 더 공간을 밝히고 싶다 하면은 하나 남은 등을 이렇게 켜서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사실 이 작업 공간을 위해서는 저는 더 좋은 레이아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침대를 창가 쪽으로 딱 밀고 이 작업 공간과 그 앞에 있는 그 오픈 스페이스를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으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침대를 안에 집어넣으면 여기 실외기실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실외기실 안에 에어컨 실외기 플러스 보일러와 가스 계량기까지 있습니다. 가스 계량기가 달려있으면 뭘 하죠? 정기적으로 검침을 하죠. 그럼 이 문을 생각보다 많이 열어야 돼요. 이게 불편하니까 바깥에 침대를 놓는 선택을 했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남자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 집에 살면은 가스 검침을 할 때 침대를 앞으로 좀 빼내더라도 침대를 안쪽으로 붙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가스 검침이나 실외기실에 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1년 중에 뭐 몇 번 없는 이벤트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작업 공간은 내가 늘 상시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거기에 포커싱을 주고 나머지 부분이 불편한 게 있다면 비교해 보는 거죠. 뭐가 더 좋은지. 그렇게 이렇게 비교해보고 내 일상에 더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댓글 달릴 텐데 창가 쪽에 침대 넣으면 추워요 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커튼을 방풍 커튼 같은 좀 두툼한 커튼을 이렇게 셋업을 하셔가지고 겨울에는 좀 얘를 닫고 지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정말 반대적인 성향의 원룸 배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임 작가가 뭔가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활발한 인싸 스타일의 이제 사람이라고 보면은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이분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입니다. 혹시 원룸에 혼자 산다면은 친구들을 좀 초대할 생각인가요? 아니요, 저는 초대할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집에서 요리 같은 거는 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주로 시켜 먹고 라면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집에서 주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주로 편집을 하거나 게임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잠자고? 잠도 자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은 이거 진짜 내 이야기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직군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발자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앞서 말한 이런 니즈에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공간이 적합한지 제가 공간 처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컨셉은 PC방 플러스 편의점 컨셉입니다. 일단 우리 임집자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고사양의 데스크탑 한 대, 모니터 3대, 노트북 2대, 그리고 게임기까지 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로망은 게임용 큰 테이블에 PC방에서 쓰는 엄청나게 편안한 굉장히 헤비한 게임용 의자, 요거를 이제 로망이죠. 그럼 레이아웃을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집 안으로 진입을 했을 때 왼쪽 편은 기능부가 쭉 있을 것이고, 오른쪽 편에는 이 데스크 그리고 주방, 침실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옷장이라든지 수납을 위한 공간이 실외기실 안쪽으로 쭉 밀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쪽에다가는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편의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진짜 편의점 같아요. 그리고 거의 PC방하고 똑같은 환경에 이런 구성을 한번 해봐 드렸어요. 그리고 갖고 계신 노트북이나 이런 게임기나 이런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역자 배치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영상 작업이나 이런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이 햇빛 때문에 모니터가 잘 안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창문하고 등지게 해달라는 요구 조건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 데스크에다가 모니터 세대를 창문의 자연채광과 등지게 나이트 반사를 아예 없도록 그렇게 배치해 드렸더니 책상 높이에다가 모니터 높이까지 더해지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침실부와 데스크 공간을 나눠주는 파티션 기능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크게 4가지 섹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수납하는 기능부 하나 있었죠. 그리고 편의점 존, 침실부, PC방 존,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나눠지는 그 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가구 가지고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좋은 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침대를 면하고 있는 이 책상이 굉장히 크죠. 이 사이즈가 2000에 800짜리 책상이에요. 최대한 큰 거를 찾고 싶었던 이유가, 여러분 책상에서 뭔가를 해보시면 책상이 아무리 커도 가운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이 포스트가 하나 들어가면은 의자나 다리가 걸려서 쓰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넓고 좀 튼튼한 프레임의 2000짜리 책상을 저희가 찾았고요. 그리고 이 벽 쪽으로 면해서 길이가 800 정도 되는 책상하고 똑같은 높이의 720 높이의 장을 2개를 놨어요. 여기에는 이제 뭐 노트북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수납장이나 책 같은 거를 꽂아놓게 되겠죠. 그리고 주방과 면한 뒤에 배면에는 조금 높은 거로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편의점 존이라고 하는 요 존은 일어서서 거의 활동을 할 텐데, 책상은 사실은 앉아서 활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위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살짝 좀 높아서 공간이 살짝 차폐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솔리드한 이렇게 꽉 막혀있는 책장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도 조금 개방감이 있어야 돼요. 답답하니까. 요 사이즈는 높이가 1060에 폭이 8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개를 이어 붙이니까 1600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주요한 치수가 책상 끝에서 내 뒤에까지 일정 거리가 확보가 돼야 내가 의자를 쉽게 빼고 로테이트해서 설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습니다. 책상 끝선부터 1600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넉넉하게 쓸 수 있다는 거겠죠. 게임용 의자 큰 덩치를 움직임에도 불편함이 없는 공간이 확보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C방이니까 여기는. 식탁은 어디 갔냐? 네, 맞아요. 여기는 식탁이 없어요. 저희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우리 임집자님은 집에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 어디서 밥을 먹냐 그랬더니 컴퓨터 보면서 책상에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좋대요. 식탁은 따로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편의점부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기가 막힌 제품을 찾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많이 보셨던 가구예요. 장 하부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요런 칸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전자레인지라든지 커피포트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도 있고요. 또 고기 위에 탑에다가는 인스턴트 좋아하니까 그런 거 올려놓을 수 있는 수납장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는 거의 시켜 먹거나 편의점처럼 뭘 데워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분리수거할 수 있는 이런 쓰레기통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아예 편의점처럼 셋업을 해드렸고요. 그 옆에는 지금 우리 임집자님 책상에 봐도 음료수를 탑처럼 쌓아놓고 마셔요. 트로피처럼 쌓아놓는데,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는 음료수 냉장고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원하는 음료를 마음껏 집어넣어라, 그렇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부가 남았죠. 침실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가 쪽으로 침대를 배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침대에 누워서 모니터를 봤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침대를 제가 책상 뒤로 바짝 붙였고요. 여기 뒤에 모니터를 고정하는 암이 달려 있는데요. 이 암을 이렇게 당기면은 침대에 딱 앉아서 누워서 화면이 이렇게 돌려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책상 바로 뒤쪽에다가 이렇게 침대를 배치해드렸고, 창가 쪽에는 공간이 조금 남죠. 요거는 저희가 좀 제한을 했어요. 왜냐면은 운동을 너무 안 해요. 집에서 뭐라도 해라 라는 의미에서 홈트 공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아마도 여기 이제 11평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남는데요. 만약에 조금 작은 집에서는 이런 공간을 날리면 되니까 저는 충분히 기능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옛날에는 컴퓨터만 하고 막 프로그래밍하고 게임하고 이러면은 저거 뭐 밥은 벌어먹고 살겠나 이런 얘기 어른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마 이런 배치를 알려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 이런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최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 세대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시대거든요. 저는 사실 PC방을 가지 않아서 잘 몰랐지만 우리 고객님은 게임방 같은 이런 자기의 취미 공간에 굉장한 로망이 있으시고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러를 갔는데 진짜 화면에 무슨 안마의자에 게임용 의자에 뭐 모니터에 모든 게 세팅되어 있는 걸 보고 젊은 분들이 원하는 것들의 끝판왕인 하이엔드 버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시대에서는 이게 직업으로 바뀌고 전문성이 되고 퍼포먼스를 잘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공간의 목적도 바뀌어지고 형태도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우리 임집자님은 지금 나이도 어리시고 이쪽에 파고들어서 굉장한 실력을 내시는 분인데요. 편의점 음식 좀 덜 먹도록 제가 잘 어른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